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거대한 행성들 그곳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났던 로봇들의 눈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세상을 들여다볼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구랑은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 거대 행성들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음으로,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로봇 탐사선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과학 탐사가 아니에요. 인류의 호기심을 가득 싣고 떠난 이 로봇들이 주인공인 뭐랄까 한편의 대장정 같은 이야기죠.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에 한번 푹 빠져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디로 떠날 건지 그 목적지부터 확실히 해두고 가죠. 바로 저 소행성대 너머에 있는 거대한 세계들입니다. 보통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 이 네 행성을 묶어서 우리가 목성형 행성이라고 불러요. 가장 큰 특징은요, 지구처럼 단단한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가스 덩어리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 행성들 모두 정말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탐사선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인류의 첫 로봇 사절단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 이들이야말로 진짜 개척자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목성의 모습을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딱 찍어서 지구로 보내왔거든요. 바로 이 순간부터 저 멀리 있던 외태양계가 더는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니게 된 거죠. 파이어니어가 보내온 데이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초의 근접 사진은 물론이고요. 목성이 지구 자기장보다 수천 배는 더 강력한 자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거대한 행성 속이 대부분 액체 같은 유체 상태라는 걸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한마디로 목성은 우리가 그때까지 알던 행성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파이오니어가 문을 열어줬다면 그 뒤를 이은 보이저 1호와 2호는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태양계 전체를 가로지르는 정말 전설적인 그랜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4개의 가스 행성을 모두 방문하는 거였죠. 자, 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979년에 목성을 시작으로 80년과 81년에 토성을 지나고 86년에는 천왕성, 그리고 마침내 1989년 해왕성에 도착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양계를 횡단한 정말 어마어마한 여정이었어요. 보이저는 그야말로 인류의 눈과 귀가 되어서 외태양계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보이저가 목성에서 발견한 것들은요, 진짜 하나하나가 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기에는 거대한 폭풍들이 막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요. 위성 2호에서는 지구보다 100배는 더 격렬한 화산이 폭발하고 있었죠.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이거예요. 또 다른 위성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밑에 거대한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이때부터 위성은 그냥 죽은 돌덩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비교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목성의 상징인 저 대적점 있잖아요. 얼핏 보면 지구의 허리케인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지구 허리케인은 저기압성 폭풍인데 대적점은 주변보다 기압이 훨씬 높은 고기압성 폭풍이거든요. 게다가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말 그대로 행성급 폭풍인 셈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보이저가 찍은 2호 표면 사진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매끈해요. 달이나 수성처럼 운석 구덩이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정답은 바로 끊임없는 화산 활동입니다. 2호는 목성의 어마어마한 중력 때문에 내부가 계속 엿가락처럼 주물러지면서 엄청난 열이 생겨요. 이 열 때문에 화산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흘러나온 용암이 오래된 운석 구덩이들을 계속해서 덮고거리는 겁니다. 마치 피부가 계속해서 새로 돋아나는 것처럼요. 보이저는 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귀도 있었습니다. 목성의 자기권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전파를 포착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했는데요. 들어보면 정말 기묘하고 으스스한 꼭 외계에서 온 신호 같아요. 이 소리만 들어도 목성이 얼마나 역동적인 세상인지 느껴지는 것 같죠? 자, 다음 목적지 토성으로 가볼까요? 여기서도 놀라운 발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성의 대기가 목성이랑 성분은 비슷한데 그 비율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알아냈고요. 지구처럼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발견했죠. 하지만 토성에서 가장 큰 발견은
바로 위성 타이탄이었습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지구처럼 두꺼운 대기를 가진 위성이었거든요. 타이탄의 대기를 분석해 보니까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95%가 질소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5% 정도는 메탄이고요. 질소가 주성분이라는 점에서 아주 먼 옛날 원시 지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목성이랑 토성, 둘 다 수소랑 헬륨이라는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덩치가 훨씬 큰 목성이 토성보다 밀도가 더 높은 걸까요? 보통은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낮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 비밀은 바로 압축의 힘에 있습니다. 목성은 토성보다 질량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무게가 자기 자신을 더 세게 진두르는 거예요. 마치 손뭉치를 꾹 누를수록 단단해지는 것처럼 내부의 가스가 강력하게 압축되면서 전체적인 밀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파이오니어와 보이저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탐사를 했다면 그 뒤를 이은 탐사선들은 아예 작정하고 행성 궤도에 정착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목성의 갈릴레오 그리고 토성의 카시니입니다. 갈릴레오는 목성 궤도를 돌다가 인류 최초로 목성 대기 속으로 탐사선을 직접 떨어뜨려서 그 내부를 들여다봤고요. 카시니는 무려 20년 가까이 토성 궤도에 머물면서 위성 타이탄의 표면에 호이겐스라는 착륙선을 성공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정말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낸 거죠. 자, 이제 슬슬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성 탐사라는 위대한 임무를 마친 보이저 탐사선들,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됐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보이저의 여정은 행성 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별과 별 사이의 광활한 우주 공간, 바로 성간 공간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나아간 진정한 우주 여행자가 된 셈이죠. 그리고 이 위대한 여행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짐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골든 레코드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금빛 레코드판에는 지구의 다양한 소리, 여러 나라의 음악, 그리고 수많은 이미지들이 담겨 있어요. 혹시라도 언젠가 마주칠지 모를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보내는 인류의 자기소개서이자 저 광활한 우주를 향해 뛰어보낸 병속의 편지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봇 탐사선들의 눈을 통해 태양계 외곽의 경이로운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머나먼 별을 향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